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얼마 전에 16개월 영아 입양을 한 영아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피의자는 장모 씨 입양을 한 이제 모친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16개월 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고 논란된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남편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장 씨가 학대하고 폭행하고 그런 이제 현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만류하지 않고 옆에서 방임했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첫 번째로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됐는데 그 부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대를 했던 거에는 고의가 있지만 사망에 이른 거는 과실, 고의가 없다. 사망의 고의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해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고 아동학대 치사가 적용이 됐는데 물론 그 법정형 같은 경우는 둘 다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무기징역까지 있는 건 같습니다. 근데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 무거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살인죄의 그 어떤 범죄자보다는 훨씬 더 낮은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자녀가 부모에 의해 가지고 학대로 사망한 경우가 132건이 있었습니다. 132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일단 아동 학대 범죄 자체는 267건 정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 267건 가운데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3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들여다봐도요, 실제로 이 사망한 입양아 소장, 대장 그리고 장관, 막열창, 췌장이 절단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 1회의 학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학대를 해서 이 정도로 장기가 파열될 정도의 학대가 지속됐다면 그건 당연히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적어도 아무리 양보해도 미필적 고의. 내가 이런 행위를 이 16개월밖에 안 된 아기한테 하면 이 아기가 사망에 이를 수 있겠구나. 이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적어도 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피해 아기 같은 경우에는 뼈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갔었을 때 뼈도 곳곳에 다 부러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방금 호변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6개월의 아기면은 정말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뭐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걷는 것도 아직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익숙하지도 않고 그 작은 생명을 집어 던지고 폭행하고 온몸에 내장이 파열되고 뼈가 뒤틀리고 그게 어떻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고 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지금 되게 치가 떨리거든요. 그건 정말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호변이 말을 했던 것처럼 적어도 내가 이렇게 아이를 학대했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적용 죄명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공통된 의견이고 또 뭐 두 번째로 장 씨의 남편도 불구속 기소됐다. 좀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범이죠. 정인이가 이제 죽기 전날에 그 어린이집에서 그 보모 선생님한테 계속 안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칭얼댔대요. 칭얼대고 근데 그거를 같이 사는 남편이라는 아버지라는 작자가 아무리 입양했어도 자식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방임밖에 안 했다. 전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남겨진 장씨 그 부부의 이제 친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누군가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구속을 안 시켰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죽은 아기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동학대 혐의가 이제 신고가 주변에서도 많이 신고를 해주셨어요. 세 차례 신고가 그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조치가 수사 초동 단계에서 매우 미흡했다. 그래서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장 씨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제대로 된 수사가. 사실은 이제 아동학대 범죄에 관해서 각 경찰서마다 담당 부서가 있고 실제로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고 하면 굉장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게 대부분의 경찰관 분들의 모습인데 사실 이 사건도 이게 일부 경찰관 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일부 한 조직의 일부의 업무상 직무유기로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아동들과 복지와 관련된 공익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저희가 웬만하면 경찰관 분들의 노고와 진짜 얼마나 강도 높은 업무를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경찰관 분들의
대해서 사기를 저한다거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이 경찰관분들만큼은 지금 뭐 감찰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직무유기, 전 직무유기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직무유기에 합당한 내부적 조치라든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는 사실 지금 인터넷상에 사진도 많이 드러내는 그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고 너무 애기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너무 이쁜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각각의 요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으면은 구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진짜 이런 일은 정말 마지막이어야 될 겁니다. 네. 그 지금 김변 말씀대로 이 장 씨와 장 씨 남편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했고 주변 사람들은 다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 아기에 대해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타개하고자 본인이 역할을 다 했는데 이 경찰관 분들이 초동수사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고 이 법률이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 이제 다른 일반 법률 범죄보다 더 강도 높게 초기부터 수사해야 된다는 법률의 규정은 있는데 공백들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범죄와 다르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정황이 있다는 건 굉장히 실제로 그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성인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범죄보다는 아동에 대해서 일어나는 범죄는 주변인들이 목격한 그 자체, 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적어도 그 아동에 대해서 연계된 인근 뭐 그게 경찰병원일 수도 있고 국립병원일 수도 있고 적어도 이런 뭐 엑스레이 검사나 MRI 검사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나라는 부분도 법률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되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좀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씁쓸하고 안타까운 게 16개월 된 아기, 전 아직 뭐 아기가 없지만 아기가 없는 저도 이 16개월 된 아기의 그 해맑은 모습 보면서 느꼈던 그 정말 분노와 주체할 수 없는 그 배신감이라는 건 뭐 일개 제3자에 불과한 저도 이런데 합당한 처벌 그래서 살인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정말 이에 과연 정말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가? 근데 누가 봐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정말 법이 내릴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줬으면 좋겠고 두 번 다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슬픈 이야기 자체가 전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끝까지 팔로우하면서 결과나 이런 것들 저희가 접할 때마다 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사건이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주변에 혹시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목격하신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찰관 분들도 대부분의 경찰관 분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이 사건과는 달리 신속하고 명확한 초기 수사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모두가 신경 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 소식 추가적으로 더 전달드릴 소식이 있으면 한번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